아주 오래전부터 엔화를 중심으로 공동무역통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일본은 이 소식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내용인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이 거대 공동통화 체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맞대응할 통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가장 먼저 나선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일제 시절부터 공동통화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엔화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며 일본은 미국, EU, 영국과 함께 기축통화국이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오직 한국 돈뿐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린다. 그리고 2016년 브렉시트 브락스로 세계 경제가 요동쳤을 때 원화 가치가 급등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 원화가 안전자산으로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 정세와 경제가 불안해지면 금, 달러, 유로, 엔, 파운드 등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곳으로 돈이 몰리는데 이 중에서 현물 자산인 금을 제외하고 화폐 중에서 달러 다음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것이 일본의 엔화다. 일본은 한국이 너무 부러워요. 지금은 공식 발언에서 언급하기도 힘든 대동아 공영권 이론에서 시작되었죠. 제국주의로 아시아 각국이 유럽 국가의 식민지로 전락했을 무렵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이 뭉쳐 유럽을 배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시아 사람끼리 잘 살아보자. 는 기치 아래의 아시아 국가는 일본의 제안을 솔깃하게 여겼습니다. 친일파로 유명한 필리핀 호세 라우렐 대통령은 회의상에서 공공연하게 대동아 공영권을 이야기하며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을 할 정도였죠.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이 뭉쳐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제 일본이 노린 속셈은 공동통화입니다. 화폐가 통용되는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나라의 경제 영향력은 커진다는 사실을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사건이 바로 유로화 탄생입니다. 90년대 후반 유럽연합이 결성되고 단일 통화인 유로는 단숨에 일본 엔화를 밀어내고 중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달러와 비슷한 위치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했죠. 이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선진국인 자신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을 주장했죠. 동아시아의 학자들을 파견, 유로화와 상대할 화폐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론을 모았습니다.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준 계기는 다름 아닌 IMF 사태. 한국이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경제가 흔들리면서 이러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달러나 유로에 비해 화폐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는 경제 위기에 취약하고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공동무역 화폐를 통해 화폐 경쟁력을 갖추면 충분히 서양 국가에 대항해 IMF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논리를 일본은 펼친 것이죠. 아시아 통화단위 ACU는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일본 엔화를 중심으로 중국 위안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각 통화를 비롯 대만과 홍콩 통화까지 아우르는 구상인데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라는 초기 합의를 시작으로 각국의 경제장관들은 합의를 통해 공동무역 통화 도입 직전까지 도달했죠. 일본의 뜻대로 엔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통화가 확정되기 직전 이 논의는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일본의 욕심이었죠. 2000년대 즈음 버블 경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엔화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공동통화를 완성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이 무리하게 엔화 중심의 정책을 고집한 부분 역시 중국과 한국 등 일제 강점기의 시절을 겪은 국가들의 반감을 샀었죠. 결국 결렬된 공동통화의 꿈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고 이에 열렬한 호응을 보냈던 동남아시아 국가는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ASEAN 국가들은 이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또 한 번 단일 통화 이야기를 꺼내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자 이들 아세안 국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 원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무역 통화를 만들자는 계획이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유로화와 같은 단일 화폐를 꿈꾸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 사이에선 활발히 논의된 부분이죠. 그러나 다 되었다고 생각한 단일 통화 논의를 일본이 걷어차면서 배신감에 휩싸인 이들 국가들은 일본을 배제한 다른 구상을 하게 됩니다.
엔화 대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넓힌 대한민국 원화를 중심에 놓자는 계획이죠. 이미 한국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들 아세안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스왑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란 한국의 통화와 외국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을 일컬는 것으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경우 자국 통화를 담보로 외국 통화를 차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한 차례 한국과 금융거래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던 이들 국가 입장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단일 통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부담감이 없는 상황, 그리고 점점 더 블록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경쟁력 있는 단일 통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들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요한 상황에서 원하는 매력적인 수단이죠. 점점 블록을 통해 공동통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빠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죠. 원화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가 공동무역 통화를 만든다면 한국의 원화 경쟁력은 유로화, 달러와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며 향후 러시아, 중국의 단일 통화에 맞서서 경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교류를 이어가며 협력을 다졌기에 과거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통화 시도와 달리 부드럽게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회의를 열며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 및 기술적 합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에 걸쳐 다방면의 도움을 받은 이들 아세안 국가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우대하며 존경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류로 인해 한국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에 원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도 원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무역통화 성립에 매우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일본이 엔화를 중심으로 공동통화를 만들려고 했을 때 각국에서 반대가 심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상호 합의가 뒷받침된 아세안 한국의 공동통화 논의는 더욱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대동아공영론 시절부터 꿈꿔왔던 공동무역통화의 꿈을 일본 대신 한국이 먼저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는데 급급한 상황, 심지어 안전자산으로 엔화를 떠오르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엔화를 버리면서 안전통화라는 인식도 사라졌는데요. 더 이상 엔화를 투자자들이 매력적인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엔화를 찍어내며 물가를 낮추려고 했던 일본 정부의 탓이죠.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도 과거 한번 자신을 배신했던 일본을 다시 믿을 이유가 없으며 통화 가치도 떨어지는 엔화를 중심으로 뭉칠 이유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9개국이 모이면서 탄생하게 된 공동무역통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화가 단숨에 달러 유로화와 견줄 수 있는 통화 단위로 격상된 셈인데요. 한국은 한국에게 다가오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 말고도 전 세계에서 원화가 달러처럼 대접받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